일단 페이지 28페이지를 보도록 하는데 오늘 나갈 게 뉴턴의 운동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 얘를 나갈 겁니다. 야, 통합과학 시간에 뉴턴의 운동 법칙 나갔었나요? 그지? 한 번은 나갔었지. 그지? 뉴턴의 운동 법칙은 세 가지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법칙, 관성의 법칙. 이름만 일단 알아두자. 2법칙, 알짜임 가속도의 법칙. 알짜임 가속도 법칙. 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28페이지 보게 되면 관성의 법칙, 그 다음에 C가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28페이지. 가속도의 법칙이 얘예요. 알짜임 가속도의 법칙. 얘를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성의 법칙은 간단하게 설명. 관성의 법칙. 뜻이 뭐예요? 관성의 법칙. 이 뜻이에요. 시그마 F가 제로일 때 라는 뜻은 뭐야? 알짜임이 작용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물체가 힘받지 않았을 때에 대한 법칙이에요. 물체가 힘받지 않으면 알짜임이 빵이면, 지난 시간에 계속 설명했었던 게 알짜임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들의 합이지. 그리고 힘의 개념이 뭐였니?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 뭐 모양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 상태, 빠르기라든가 운동 방향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힘이 물체처럼 보고 만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잖아. 근데 물체가 힘받았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뭔가가 변화가 생기면 힘받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모양이 변한다든가 운동이 변화가 생깁니다. 그지? 근데 그러한 힘이 작용하지 않는데, 그러면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모양 변화도 없을 거고, 또는 운동 상태의 변화도 없을 것이다. 그게 관성의 법칙이야. 그래서 관성의 법칙은 알짜임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물체는 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운동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 물체 운동 변화가 없으면 물체의 결과는 어떻게 돼? 계속 정지에 있던가.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정지에 있는 게 계속, 정지에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에 있다. 변화가 없는 거지.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운동하는 물체였어. 운동 중에 있었던 물체도 힘받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운동을 해야 되겠니?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줄여서 등속도 운동을 계속해 나간다.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을 계속 진행해 간다. 그걸 관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 이 단어는 뭔 뜻이에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힘 받든 안 받든 간에 모든 물체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걸 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성, 물체마다 관성의 크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물체는 그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큰 물체가 있을 거고, 어떤 물체는 관성이 작은 물체가 있을 수 있어. 관성의 크기는 뭐에 영향을 받니? 뭐에 의해서 관성의 크기가 결정된다? 질량. 아시겠어요? 관성의 크기는 질량과 관련되어 있다. 질량이 큰 물체는 관성이 크고, 질량이 작은 물체는 관성이 작다. 그래서 관성이라는 것도, 얘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 얘의 관성의 크기는 비례, 질량 M, 물체의 질량 M에 비례한다. M이 질량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죠.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알짜임 가속도의 법칙은 그럼 뭐예요?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알짜임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물체는 가속된다. 변화가 생기게 된다. 힘 많이 받으면 변화도 크게 발생할 거고, 힘 적게 받으면 변화도 작게 발생하겠지. 그 관계를 나타낸 식이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얘예요. 시그마 F는 얘네. 얘가 알짜임 가속도의 법칙. 식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 겁니다. 오늘 일단은 1시간은 얘한테 할애를 할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니까 얘 식은 뭐예요? 세 가지의 요소, 알짜임이라는 요소와 물체에 작용한 합력이라는 뜻이지. 그리고 질량이라는 요소와 물체의 가속도라고 하는 요소가 상관관계가 이렇게 정립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힘, 질량, 가속도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적어도 두 가지 요소를 하려면 나머지 한 가지 요소는 당연히 이 방정식으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힘을 알고 질량을 알면 가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고, 질량을 알고 가속도를 알면 물체가 받은 알짜임을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별거 아니지? 여기서 참고로 얘들아, F는 MA, 책에는 그냥 시그마라는 문자교를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꼭 습관적으로 좀 하자. 그냥 힘과 알짜임은 좀 다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니? 내가 수업을 할 때 F와 시그마 F를 좀 구분을 쓰는데 얘와 얘가 좀 다르잖아. 뭔 말이냐면 물체에 이런 힘이 작용해. 이런 힘이 작용해. 뭐 F1, F2가 작용한다고 치자. 뭐 10N, 15N이 작용한다고 치자. 그럼 물체에 작용하는 힘, 얘도 이거잖아. 근데 알짜임은 얘가 아니지. 현재 상황에서 알짜임은 몇 뉴턴이에요? 오른쪽 방향 5뉴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F는 MA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 때는 얘나 얘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얘가 질량이 예를 들어서 2kg이라고 내가 설정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서 마찰 무시했을 때 왼쪽으로 10N, 오른쪽으로 15N이 작용하고 있을 때 물체는 가속되느냐, 그리고 가속이 된다면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계산을 할 때 이 자리에 10이나 15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5N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짜임. 그래서 5N이 질량은 2kg이고 가속도는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가속도는 얼마가 되나? 2.5m/s 제곱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거 습관적으로 알짜임이다라는 거 꼭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알짜임 가속도의 법칙이 이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지?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거. 그러면 이 알짜임 가속도의 법칙에서 따라서 가속도 A는 식을 변형시키면 뭐분의 뭐라고 쓸 수 있어? N분의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당연히 되잖아. 가속도는 질량분의 알짜입니다. 그지? 근데 원래 가속도의 개념은 뭐였니? 이것도 까먹지 마세요. 델타 T분의 뭐였어? 델타 V예요. 속도의 변화를 시간으로 나눈 게 가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된 값이나 어떤 하나의 문제에서 이렇게 계산된 값이나 값은 어때야 돼? 결과는 동일한 게 나와야 됩니다. 둘 다 가속도를 계산한 거니까. 이해되냐 안 되냐? 되지? 그래서 가속도는 n분의 시그마 f도 가속도지만 기본 가속도의 개념은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 요게 가속도다. 됐니? 그러면 야 여기서 말이야 식이 막 식을 막 이렇게 막 만져보고 싶지 않아? 얘 곱한 값하고 얘 곱한 값하고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한번 해볼까? 알짜임에다가 델타 t를 곱해. 그랬더니 질량에다가 델타 v를 곱한 값하고 뭐 하대? 같다는 얘기지? 이런 식 어디서 본 적 없어? 기억이 안 나지? 충격량이야. 운동량의 변화량. 이게 이제 오늘 두 번째 타임에 나갈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식변화가 저렇게 된다. 왜? 잠시 갔다 와. 자, 이건 이제 두 번째 타임에 이게 결국은 작반의 법칙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아시겠죠? 요건 이제 좀 이따 보도록 할 거고, 식은 이렇게 전개하면 내 맘대로 어떤 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분명히 뭔 개념이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이 상상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얘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거예요. 예. 알짜임 가속도의 법칙에서 이제 문제 유형이 뭐가 되느냐?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얘를 이용한 유형 1 패턴이야. 패턴. 일단 간단한 거부터 하자. 물체가 있어요. 마찰 다 무시할 겁니다. 지금 유형 문제를 다룰 때 기본 뭐 다른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바닥면에 작용하는 마찰은 무시할 거고요. 중력 가속도가 필요하다면 중력 가속도는 얼마로 계산할 거다? 10m/s 제곱으로 계산할 거다. 그러니까 G는 10m/s 제곱으로 계산할 겁니다. 마찰은 무시할 거고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2kg의 물체에 마찰이 없는 면에서 10N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너무 쉽지? 가속도 얼마니 계산하면 가속도 할 수 있죠? 시그마 F는 MA에다가 운동방정식 식에다가 얘를 대입시켜서 넣으란 뜻이에요. 그럼 현재 이 물체 작용할 R자인 이 자리에 얼마 들어가야 돼? 10N. 질량 자리에 얘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가 만들어져야 된다? 5m/s 제곱이 만들어져야 된다. 너무 쉽죠? 살짝 응용.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살짝 응용. 처음에 물체를 봤을 때 초기 속도 V0가 0m/s. 다시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에 저렇게 힘을 가했대. 상상을 해봐. 알겠죠? 처음 봤을 때 정지해 있는 물체에 2kg 물체에 10N의 힘을 작용을 했어요. 4초 동안 작용을 했대. 4초 동안 물체 이동거리 계산하래. 갑자기 뜬금없이 이동거리 계산하래.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연결 지어야 된다고. 그러면 일단은 문제에서 물어본 게 물체의 4초 동안에 변이 또는 이동거리. 얘는 직선 운동할 테니까 변이나 이동거리의 크기 같겠지. 변이 또는 이동거리. 이거 계산하라고 최종적인 문제가 이걸 물어봤지만 한 방에 이거 바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힘 주어져 있고 질량 계산 주어져 있으면 일단 운동방정식부터 생각을 해서 뭐부터 찾아내는 게 순서야. 가속도부터 찾아내는 게 순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전에 봤듯이 얘 가속도는 얼마일 것이다? 가속도는 5m/s 제곱일 것이다. 가속도는 이거일 것이다. 했지? 그리고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잖아? 그럼 물체는 상상. 무슨 운동을 해? 등 가속도 운동을 해. 이 가속도의 크기로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그리고 이동거리 물어봤잖아. 지난 시간에 좀 했었던 물체 운동에서 이동거리 또는 변이를 계산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속도 시간 그래프로 해결하는 거야. VT 그래프. 그러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얘의 VT 그래프로 그림을 그려준다. 속도 시간 그래프로. 아시겠어요?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그렇지 않아? 그럼 여기서 그래프 어떻게 그려줘야 돼? 직선으로 1차 함수 그래프로 그려줘야 돼. 이해되시죠? 그리고 처음 속도가 얼마였어? 빵!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지. 그럼 쭉. 얘 운동이 이거야. VT 그래프가. 그리고 여기서 기울기가 뭘 의미해야 돼? 가속도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 기울기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뜻이니? 5m/s 제곱. 기울기 자체가 5의 값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뜻이야. 됐나요? 그러면 4초? 그러면 4초인 순간에 얘 속도는 얼마겠니? 얘 뜻 자체가 뭐예요? 초당 5m/s의 속도가 추가적으로 계속 붙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동거리가 초당 5m씩 간다는 뜻이 아니야. 그건 등속운동이고 이 5m/s 제곱의 뜻은 계속 여러분들이 되뇌이세요. 습관이 될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가속도가 이렇게 나왔어. 뜻은 뭐야? 1초마다 5m/s씩 속도가 뭐 된다? 증가한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요? 그게 5m/s 제곱의 가속도의 뜻이야. 그러면 1초마다 5m/s씩 속도가 증가하면 4초였을 때 속도는 얼마가 됐겠니? 초기 속도 빵이었고 4초였을 때 속도는 당연히 20이겠지? 20 숫자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동거리 구하라? 면적 구하는 게 이동거리가 되겠지. 굳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집어넣지를 않았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 면적 계산은 얼마야? 40m가 되나요? 20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답은 물어본 최종적인 답은 얘가 될 겁니다. 이렇게
알자는 가속도의 법칙을 기반으로 이제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를 물어본다고. 몇 초 동안에 변이는 얼마 발생했니? 뭐 이런 거 막 물어보게 된다고. 그러면 모든 운동의 해석은 일단은 VT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문제는 뭐 별거 아니지. 일단 유형 1이에요, 이게. 이해됐니? 그러면 유형 2. 어디다가 지워자. 유형 2. 지우자, 이제. 첫 번째 유형은 물체 그냥 하나만 있을 때 다룬 거고요. 유형 2는 이제 물체를 이제 몇 개를 해? 2개 또는 3개. 일단은 2개나 3개는 변형을 시키면 되니까 일단 2개부터 볼 겁니다. 2kg의 물체가 있고 3kg의 물체가 있어. 편의상 물체 A, B라고 할게요. 알겠지? 이 상태에서 철수가 뒤에서 밀어, A를. 알겠지? 얼마의 힘으로? 10N의 힘으로 A를 민다고 치자. 철수가 A를 딱 밀고 있어. 마찰 무시해요. 중력 가속도 필요하면 10으로 계산한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됐니? 질문. 이게 유형이고요. 여기서 물어볼 게 뭐야? 물체 A의 가속도를 계산해라. 또는 물체 B의 가속도를 계산해라. 아시겠어요? A 물체의 가속도를 계산해라. 이거 계산하래. 당연히 운전방식 써가지고 계산해야 되겠지? 시그마 F는 MA. 이 자리에 얼마 들어가? 10N 들어간다. 질량 자리에 얼마 들어가? 2kg 들어간다.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다? 5m/s입니다. 자, 좋아. 그러면 B의 가속도는? B의 가속도도 추가적으로 한번 계산해보자. B의 가속도. 아시겠죠? 그러면 B의 가속도는 시그마 F는 MA. 일단 운동방정식에서 이 자리에 얼마 들어가? 막히네. 10 들어가? 좋아. 들어간다고 쳐. B의 질량 얼마 들어가? 3kg 들어가? 들어간다고 쳐. 그러면 B의 가속도 얼마가 나와? 3분의 10이 나오겠지. 3분의 10. 오케이. B의 가속도는 3분의 10m/s. 오케이. 계산은 훨씬 잘한 것 같아. 근데 뭔가 안 맞아. 계산해가지고 계산이 풀림없이 막힘없이 풀었다고 쳐. 생각을 해봐. 철수가 A, B를 밀어. 밀 때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 중에서 철수가 쫙 밀고 갈 때 누가 빨라? 어때? 같아야지. 안 그래? A를 밀면 B는 빵 나가고 A는 뭐 천천히 나가? 아니면 A는 빵 나가는데 B는 안 나가? 안 그럴 거 아니야. 상상을 해보라고. 우리 상상력이 중요해. 현재 그림에서 A, B를 밀어. 속도 같아야 돼. 그 얘기는 뭐야? 만약에 이 A와 B의 운동의 변화가 생겼다. 가속도가 발생을 한다면 A의 가속도나 B의 가속도는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돼. 이 상황에서. 계산값은 근데 어때? 다르잖아.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이해되나? 그러면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되겠지. 봐. 좀 전에 상상을 했잖아. 지금 철수가 어디에 힘을 주고 있는 거야? A라는 물체에 힘을 주는 거예요. 철수가 B에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일단은 A에 힘을 줬지만 상상 A와 B는 한 덩어리로 움직여 갈 거 아니야. 이 상상이 중요해. 현재 A에 힘을 주고 있긴 하지만 한 덩어리로 움직여 갈 것이다. 됐니? 그러면 A나 B나 가속도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일단은 A의 가속도를 물어보긴 했지만 한 덩어리로 움직일 거라는 게 상상이 되잖아? 한 덩어리를 그냥 하나의 물체로 보는 거야. 일단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운동방정식 시그마 F는 MA 얘를 세워서 문제를 일단 가속도를 뭐 구하든 뭘 계산을 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거. 현재 문제에서 물체가 얘처럼 2개든 3개가 됐든 간에
물체가 한 덩어리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게 명확하다면 크게 물체를 잡고 가속도를 계산을 한다. 그 얘기는 이 알짜임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 이 전체 한 덩어리로 봤을 때 그 한 덩어리 물체가 받은 알짜임이 들어가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면 10N이 들어가는 건 당연할 거고요. 질량 자리에 이제 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5kg가 들어가야 돼. 알겠니? 그러면 가속도가 나오게 되겠지. 얼마? 2m/s 제곱. 이게 누구의 가속도야? A와 B의 가속도야.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A의 가속도도 2가 돼야 되고 B의 가속도도 2가 돼야 돼. 가속도 같아야 돼. 당연히 그럴 수는 없겠지? 이해됐니? 그리고 여기다가 너희들이 아직은 이 운동방정식 처음 일단은 접하니까 문제의 풀이 과정에 여러분들 스스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가속도 계산했잖아? 그림에다 가속도 표시해놔. 루틴으로 익숙해지기 전까지 얘를 표시해놔. 두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가속된다? 반드시 알짜 힘의 방향과 무조건이야. 이거는 가속도의 방향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는 줄 아니? 같아야 됩니다. 운동방정식에서 보이잖아. 얘 벡터량이야. 힘, 가속도 벡터량이에요. 질량은 스칼라량이야.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는 힘과 가속도예요. 근데 식에서 는이잖아. 그러면 수식에서만 는이 아니라 방향 성분을 가지고 있는 얘들 또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성립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거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일치하니? 속도의 방향이라는 얘기는 운동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물체의 운동 방향과 어떤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이 일치해요?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 안 할 수도 있어.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운동을 이쪽으로 하는데 힘을 반대 방향으로 받아. 그러면 운동 방향은 이 방향이지만 가속도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그러니까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거 가속도의 방향은 무조건 뭐의 방향과 같다? 알짜임의 방향과 같다. 일단 이것만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속도를 표시하는데 방향까지 나타내서 표시해 두라고 일단은. 그래서 A나 B나 이 방향으로 2m/s 제곱의 가속 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써 놓으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역산 A가 받은 알짜임은 얼마니? A가 받은 알짜임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간단해. 전체 물체가 받은 알짜임은 지금 얼마야? 10N이지. 그렇게 알잖아? 그러면 2kg, 3kg잖아? 그러면 전체 알짜임이 질량에 배분돼서 A가 받은 알짜임과 B가 받은 알짜임을 만약에 구해라 그러면 몇 대 몇으로 배분돼야 돼? 2대 3으로 배분돼야 돼. 그래서 A가 받은 알짜임은 몇 뉴턴이 나와야 돼? 4뉴턴. B가 받은 알짜임은 몇 뉴턴이 나와야 돼? 6뉴턴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A가 받은 알짜임을 만약에 구해라. 수식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지? A가 받은 알짜임. 운동방정식에 그러면 MA인데 누구의 질량 들어가야 돼? 얘가 알짜임이 A가 받는 알짜임 구하려면 그럼 질량도 A의 질량이 들어가야 되겠지. 가속도도 누구의 가속도가 들어가야 돼? A의 가속도가 들어가야 돼. 근데 얘 질량이 얼마야? 2kg. A의 가속도. 그래서 얼마? 4N. 아시겠어요? 마찬가지로 B가 받은 알짜임. B의 질량에다가 B의 가속도를 계산하면 B가 받은 알짜임이 계산되어야 된다. 3kg. 2m/s 제곱. 6m. 이렇게 계산된다. 여기까지 됐니? 이해되셨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쉽지? 근데 질문. 여기서 전체 풀이 과정은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좀 전에 이제 철수가 A를 미는데 10N의 힘으로 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이제 초래가 되는데 문제에서 이런 거 물어봐. B가 A에 작용하는 힘 얼마니? 이런 거 물어본다고.
B가 A에 작용하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게 무슨 말이야? 아? 내가 아까 설명할 때 그랬잖아. 그림에서도 철수는 누구한테 힘을 주고 있어? A한테만 힘을 주고 있어. 일단은. 근데 상상을 통해서 보면 B도 움직이잖아. B 왜 움직일까? 그리고 좀 전에 B가 받은 RCM 계산했잖아. B가 받은 RCM 6N이잖아. 그 B가 받은 RCM은 누가 주는 힘일까? 철수가 B한테 RCM을 좀 나눠줘? 그럴 수는 없어요. 얘들아.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는데 내가 A를 밀어. 나는 초능력이 없단 말이야. 그지? 나와 B는 뭐 하고 있어? 떨어져 있단 말이야. 초능력이 없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B한테 내 힘이 전달될 수는 없어요. 근데 B의 RCM은 6N이 받는데 운동방정식을 세워서 보니까 그 힘 도대체 누가 주는 거야? A가 주는 거야. 알겠니? 우리는 접촉해 있는 물체한테만 힘을 줄 수가 있어. 단 접촉되지 않고도 작용하는 힘은 있긴 있지. 중력, 전기력, 자기력 이런 것들은 두 물체가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이야. 그런데 사람이 주는 놈, 힘 또는 마찰력 이런 것들은 떨어져 있는 물체에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B가 A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하라는 얘기는 일단은 이거를 이 문제에 답하기 전에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 이 얘기야. 철수는 A한테 10N의 힘을 가한 거야. 그러면 원래 A만 움직여야 돼. 근데 A, B가 덩어리로 있네? 같이 움직일 수뿐이 없겠네? B는 왜 움직일까? A가 힘주기 때문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철수는 A한테 힘 주는 거고 A는 B한테 힘을 가하게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리고 뉴턴의 운동 법칙의 3법칙 있잖아요. 제일 세 번째 법칙이 뭐니? 작용 반작용 법칙이야. 통합학 1학년 때도 한 번은 배웠지. 작반의 법칙은 뭐니? 힘은 반드시 짝으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게 작반의 법칙이야. A가 B에 힘을 가하면 문장으로 A가 B에 힘을 가했다. 반드시 짝이 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작용 반작용. 어떤 힘이 있어야 돼? B가 A에 힘을 가한다. 뭔 얘기인지 이해돼? 그래서 내가 아까 질문이 뭐니? B가 이거 구하라 그랬잖아. 이 얘기는 이 힘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누구의 힘의 크기하고 같아야 돼? A가 B에 가하는 힘의 크기하고 같은 거예요. 얘를 구하든가 뭐를 구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되니? 자, 그러면 봐. A만 놓고 보자. A만 떼놓고 설명을 할 거예요. A라는 물체는 2kg인데 철수가 얘한테 가하는 힘이 몇 뉴턴이라고? 10N이었어. 근데 결과적으로 A든 B든 간에 얘의 가속도는 얼마가 나와야 돼? 2m/s 제곱. 이거는 이미 결과값으로 나와 있어야 돼. 그지? 그러면 운동방정식에서 A에 대한 운동방정식에서 A의 질량은 2kg이고 A의 가속도는 2m/s 제곱이므로 R자임은 얼마가 성립돼야 돼? 4N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런데 이 자리가 4N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림에서는 10N뿐이 없어요. 숨겨있는, 여기 표시되어 있지 않는 숨겨있는 힘이 존재를 한다는 뜻이야. 얘가 4가 되려면 결과적으로 4N이 돼야 돼. 이쪽으로 작용하는 뭔가의 미지의 힘이 있다는 얘기지. 얼마 있어야 돼? 6N이 있어야 돼 얘가. 그래야지만 이 자리에 10N 마이너스 6N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4N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얘가 표시가 안 된다고. 문제에서. 이거 찾으라는 얘기야. 이거. 숨겨있는 힘. 아시겠어요? 이 힘이 도대체 누가 주는 힘이야? B가 A에 가한 숨겨있는 힘. 알겠니? 그리고 이 크기는 뭐의 크기와 같다? A가 B에 가한 힘의 크기와 같다. 그래서 B는요 6N의 힘을 받게 돼. 누구한테?
A한테. 그래서 B는 3kg인데 B에 작용하는 힘은 얘가 유일한 힘이야. 그러면 이 유일한 힘이 곧 얘의 뭐가 되겠냐? R자 힘이 되겠지? 그래서 B는 R자 힘 6N 받은 거야. 그래서 가속도가 2가 다는 거야. 따로 개별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유형이는 그래서 물체가 두 물체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야. 물체가 두 물체가 있을 때는 순서상으로 뭐부터 계산한다? 한 덩어리 시그마 F는 MA를 써서 얘를 계산한다. 일단은. 그리고 이 가속도가 한 덩어리의 가속도이면서 개별 물체 따로 떼놓고 생각할 때도 각각의 가속도이기도 하다. 아시겠죠? 얘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뭐예요? 그렇게 구한 가속도를 개별 물체로 분리해서 각각의 R자임을 계산을 한다. 개별 물체의 R자임, A의 R자임 또는 B의 R자임 이렇게 개별 물체의 R자임을 일단은 생각한다. 그래서 A는 4N 받았네, B는 6N 받았네. 생각했어요. 세 번째, 뭐 찾아내야 돼? 그 R자임 관계로 내가 지금 얘기했던 숨어있는 힘을 계산을 한다. 이거 많이 물어본다. 좀 전에 얘기했던 B가 A에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이니? 또는 A가 B에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이니? 이런 거 많이 물어본다.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연습. 똑같은 유형 문제인데 요번엔 줄로 연결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할게요. 2kg의 물체 A와 줄로 연결돼서 3kg의 물체 B가 연결되어 있다고 쳐. 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설정을 할게. 그리고 늘어나지도 않아. 뭐 고무줄 아니야. 그냥 팽팽한 줄이야. 이 상태에서 영희가 B를 잡아당겨. B를 잡고 당겨. 한 20N 힘으로 당긴다고 치자. 아시겠죠? 그러면 저렇게 딱 되면 상상을 해야지. B를 잡아당기지만 B만 움직이지는 않겠죠. 어떻게 돼? A, B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고. 그러면 운동방정 계획을 세워야지. 어떻게 세워야 돼? 한 덩어리로 놓고 일단은 크게 설정을 해서 운동방정식을 세운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과정대로 쭉 하게 되면 일단 시그마 F 전체 M 전체 가속도 전체 물체의 가속도 이렇게 성립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 물체의 R자임은 얼마야? 현재 문제에서 20N. 전체 질량은 얼마야? 5kg. 그러면 전체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야? 표시 화살표로 꼭 표시해 준다. 아시겠죠? 자, 됐지? 빨리빨리 할게. 그러면 A 물체가 받은 R자임은 얼마니? A 물체의 R자임은 질량에다가 A 질량에다가 A 가속도 그냥 곱하면 되겠지? 8N. 어느 쪽 방향? 이 방향에 8N이 만들어져야 돼. 가속도의 방향과 R자임 방향 일치해야 되니까. 됐니? B 물체의 R자임은 얼마겠니? 바로 여기다가 쓸게요. B의 질량에다가 B의 가속도를 곱해. 3, 4, 12N. 어느 방향? 오른쪽 방향. 가속도의 방향과 R자임의 방향 일치해야 된다. 방향 꼭 표시해줘야 돼.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래야만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숨은 힘이 뭐냐면 이런 거야. B라는 물체만 따로 떼놓고 보면 3kg의 B라는 물체에 오른쪽으로 영희가 얼마나 당기고 있어? 20으로 당기고 있는데 최종적인 얘의 R자임은 이 방향에 얼마가 있어야 돼? 12N이 R자임으로 얘가 결과값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영희가 당기는 20N 말고 숨어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지. 어느 쪽 방향 몇 뉴턴 있어야 돼? 왼쪽 방향 8N이 숨어 있었다는 얘기야. 얘 찾아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B한테는 영희가 당기는 힘 말고 또 다른 힘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얘 뭐야? 줄이 B를 당기는 힘이야. 줄이 B를 당기는 힘. 알겠니? 그러면 줄이 B를 당긴다? B가 줄을 당긴다. 반작용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줄이라고 하는 거에는 여기다가 표시하면 이 줄은 B를 당겨. 얼마로? 8N. 이걸 우리는 줄의 장력이라고 표현한다.
줄에 작용하는 힘, 줄의 장력. 그런데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지. 줄은 누구도 당길까? A도 당겨. 얼마의 크기로? 똑같은 크기로. 같은 줄이면 장력은 똑같이 작용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A라는 놈의 입장에서는 이 8N이 유일한 힘이야. 그래서 A의 R자면 얼마가 나와야 돼? 8N이 나왔는데 이미 구해놨잖아. 이 8N이 도대체 뭐야? 줄이 당기는 힘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아귀가 다 맞아야 돼. 과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 줄 알겠지? 한 덩어리로 물체가 움직인다면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세워야 된다? 한 덩어리를 총 질량으로 해서 그 전체 한 덩어리에 작용한 R자임을 집어넣어서 전체 가속도를 계산하는 게 일단 순서야. 그럼 알겠니? 자, 유형 이게 두 번째고요. 요번엔 유형 3. 책상에 마찰이 없는 책상이야. 마찰이 없는 책상에 물체가 놓여져 있어. 뭐 2kg, 3kg라고 하자. 그리고 줄로 연결돼서 여기에 2kg의 물체가 얘가 A고 얘가 B라고 치자. 그래서 A를 가만히 이제 잡고 있어.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있다가 자 이제 실험할게. 실험한다. 손을 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예요. 마찰 없다 그랬어요. 손 놓으면 어떻게 될까? B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왜? 얘가 무거우니까? 3kg, 2kg? 얘 무거운 놈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일부러 3kg, 2kg 쓴 거야. 떨어져요 당연히. 안 떨어지는 이유는 뭐 어때? 만약에 안 떨어지려고 한다. 안 떨어진다. 왜 안 떨어? 만약에 이게 안 떨어진다고 쳐. 결과적으로 안 움직인다고 쳐요. 손을 놨는데도. 그거는 언제 그게 성립되는 줄 알아? 마찰력이 있을 때야. 얘가 끌려가는데 마찰력이 있을 때는 안 떨어질 수도 있겠지. 근데 마찰 없다 그랬잖아. 그러면 A를 갈 수 있는 A를 방해하는 힘이 없다는 뜻이잖아. 그냥 가도 돼. 질량이 여기 2kg가 아니라 심지어 1g이 있어도 움직여 가. 3kg 1g 그래도 움직여 가요. 마찰이 없기 때문에. 자, 이 유형 3은 철수나 영희가 지금 물체를 당기고 있질 않아. 그냥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뭘까? 중력. 누구한테 작용하는 중력? 야, 중력은 A에만 작용해? B에만 작용해? 둘 다 작용하는 거야. 근데 그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는 B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해요. 뭐냐면, 뭔 말이냐면, 봐봐. 일단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야? 20N. 얘가 중력을 계산하는 식이지. mg.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지구는 B를 20N의 힘으로 당기고 있어. 지구는 A를 당기고 있어. 이것도 중력 작용해요. 얼마로? 그러면 중력은 A나 B나 다 작용을 하는데 A에서는 중력의 효과가 발생을 하지는 못해요. 왜? A와 B의 차이점은 뭐니? A는 수평면에 놓여져 있잖아. 그러면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이 있다고. 그걸 수직항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직한 면으로 떠받친다. 수직항력. 그래서 수평면에서 놓여져 있는 물체는 중력이 상쇄가 되겠네. 면이 떠받치는 힘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A한테 작용하는 중력은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 물체에서 어쨌든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움직일 거란 말이야. A가 빠르고 B가 빠르고 그럴 수가 없어요. A 둘 다 속력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빨라진다면 같이 빨라져야 되고 느려진다면 같이 느려져야 된다는 얘기야. 한 덩어리로 봐야 돼. 일단은. 근데 이 전체에 작용한 R자임은 결국은 얘잖아. 얘에 의해서 전체 물체가 뭐 되는 거야? 운동의 변화, 가속도가 발생을 하게 된단 말이야. 운동 방정식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운다? 일단 크게 보고 세운다 그랬지? 시그마 F 전체는 질량 전체 곱하기 계산하려고 하는 값의 가속도는 전체 물체의 가속도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아시겠죠? 이 자리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얼마 들어가야 돼? 20m. 질량?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 나온다?
여기 나오네.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 가속도 표시하라고. 얘 아래쪽으로 가속됩니다. A는 어느 쪽으로 가속되겠니? 끌려갈 테니까 오른쪽으로 가속이 되겠죠. 아시겠죠? A는 오른쪽으로 가속, B는 아래쪽으로 가속.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가속도 구했잖아. 바로 질량에다 곱해버려, 이제 빨리빨리 합시다. 그러면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B에 작용하는 R자 힘을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게 R자 힘이잖아. F는 MA. 그래서 얘 R자 힘은 얼마야? 8N. 그거 어느 방향? 아래쪽 방향이야. 가속도의 방향 표시하라는 이유는 그렇게 곱해서 계산된 R자 힘의 방향도 가속도의 방향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표시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B에 작용하는 R자 힘은 2 곱하기 4 얼마? FB 8N. 어느 쪽 방향? 아래쪽 방향. 알겠니? 가속도의 방향과 R자 힘 방향이 일치해야 돼. 그러면 A에 작용하는 R자 힘 3 곱하기 4 얼마? 12N. 어느 쪽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얘는 이 방향. 가속도의 방향이 일치하게. 이해됐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어볼 거. 줄에 작용하는 장력을 계산해라. 줄은 A를 얼마로 당기니? 줄은 B를 얼마의 힘으로 당기니? 이걸 물어볼 거라고. 이게 수문임이라고. 아시겠어요? 그 수문임은 어떻게 계산해? R자 힘 계산했잖아. R자 힘은 결과적인 최종적인 힘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단 하나의 힘. 이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개의 힘이 있을 때 그 힘들을 합했을 때 얘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B라는 물체만 보면 B에 지금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야. B라는 물체만 보면 아래쪽으로 얼마 작용해? 중력 20N. 근데 얘의 R자 힘은 아래쪽으로 얼마가 만들어져야 된대? 얘가 R자 힘이 돼야 된대. 그러면 숨어있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지? 위로 작용하는 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얼마? 12N. 이게 있어야만 돼.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힘은 줄이 B를 당기는 힘. 그러면 줄로 연결되는 이 끝이 되면서 그 줄은 얘도 당기게 돼. 작반의 법칙, 결국은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얘 힘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12N이 돼야 돼. 그게 A의 R자 힘이야. 그래서 저거까지 한 거지. R자 힘 계산한 거나 여기서 계산되는 12N인가 검산까지 한 거야. 아시겠어요? 같네. 이해됐니? 그래서 수문임을 계산하게 된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 상태에서 아까 처음 문제 낸 거 있잖아. 잡고 있다가 놨어. 그러면 가속도 얼마의 가속 운동을 한다? 4m/s 제곱 운동을 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또 그렇게 물어보겠지. 놨어. 2초 동안에 B가 떨어진 거리를 계산해라. 등가속도 운동식으로 그래프 계산해서 이제 적용시키면 됩니다. 일단 요거까지만 계산하더라도 2초 동안에 낙하거리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프 계산하면 그래프 VT 그래프 얘 이런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란 말이야. 그지? 가속도 얼마의 크기로? 4의 크기로. 처음 속도는 빵이었을 때니까 빵. 그러면 얘 뜻 자체가 뭐야? 초당 4m/s씩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잖아. 2초가 지났어. 1초, 2초. 2초였을 때 속도 얼마겠니? 8m/s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 초당 살씩 빨라지니까. 그러면 2초 동안에 이동 거리 얘 계산하라는 얘기잖아. 그지? 몇 미터 이동해? 8m 이동한다. 결론. 되셨어요? 유형 3 알겠지? 여기서 그러면 응용하면 이런 것도 될 수 있어. 응용하면 지금 이 물체에서 가만히 놨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가만히 놓고 철수가 A를 잡고 땡긴대. 예를 들어서 10N의 힘으로 당긴다. 여기까지 있었다고 치자. 만약에 어디서부터 정정을 시키면 돼? R자 힘 자리에서부터 정정시키면 되는 거야. 전체를 한 덩어리로 봤을 때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20N 있고 그걸 방해하는 철수 땡기는 힘이 10N 있잖아. 그러면 전체 R자 힘이 얼마가 되는 거야? 10N이 되는 거지. 전체 질량은 5kg. 그러면 이때 가속도는 2m/s 제곱. 그래서 아래쪽으로 2라고 쓰고 얘는 오른쪽으로 2m/s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풀어나가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유형 3번까지 봤고요. 유형 4. 유형 4번이 마지막이야.
뭐 유형으로 나누니까 오이씨 저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들이 존재를 한다는 뜻이야 문제에서. 알겠지? 유형 4 마지막. 유형 4는 이런 겁니다. 천장이 있어. 도르래가 있어. 그리고 한쪽에 물체, 다른 쪽에 물체. 얘가 A, 얘가 B라고 하자. 아시겠죠? 이게 유형 마지막. 또는 얘나 이 그림상, 이 그림이나 책상이 있어. 마찰이 없는 책상이 있는데 줄로 연결돼서 얘나 어때요? 같은 거예요, 그냥. 알겠죠? 같은 겁니다. 이게 유형 마지막 네 번째. 얘나 그림 같은 거 이해되니? 자, 이때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역시나 이 물체에 작용하는 현재 그림에서 작용하는 힘의 종류는 뭐예요?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에 작용하는 중력이다. 그럼 중력부터 표시해. A는 어느 쪽 방향 중력 얼마가 작용하니? 아래쪽 방향 20N. B는 역시나 중력은 지구가 당기니까 아래쪽 방향 얼마? 30N. 그리고 얘네들은 줄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고, 그지? 줄은 끊어지지 않고 늘어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현재 이 두 물체는 두 물체인 듯 한 물체로 행동해야 되겠지. 움직일 때 한 덩어리로 움직여야 된다. 단 A가 올라간다면 B는 뭐 돼야 되고 내려가야 되고, A가 내려온다면 B가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한 덩어리로 움직여야 돼.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일단 크게 운동 방정식을 잡고 식을 세우고 가속도를 한번 계산해 보자. 전체 알차 힘은 전체 물체의 질량에다가 전체 물체의 가속도 계산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여기서 관건 알짜 힘 자리에 얼마 들어가야 돼? 20N, 30N 둘 다 아래쪽 방향이니까 더해주면 되나? 아니야. 방향이 같으니까 더해줘야 되죠가 아니라 좀 전에 얘기했잖아. A가 올라갈 때 B는 어떻게 된다 그랬는데 내려가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올라간다고 쳐요. 근데 B는 어떻게 돼? 이때는? 그러면 이 상황 봐봐.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이 힘은 B의 운동 가속되는 방향과 일치하지. 그래서 이 힘은 운동을 도와주는 플러스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A는 방향은 아래쪽이지만 이 상황에서 A의 가속도는 위로 발생을 한단 말이야. B가 내려갈 때 A는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 이때 이 힘은, B에 작용하는 이 힘은 A의 가속을 뭐 하고 있어? 방해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힘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이해가 안 되면 얘를 이렇게 쭉 폈다고 생각을 해봐. 얘를 이렇게 쭉 폈다고 치면 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30N이 작용하는 거, 얘가 이쪽으로 얼마나 같이 작용하는 거야? 20N. 서로 반대 방향인 거야. 그래서 방향이 같으니까 더해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알짜 힘 자리에 얼마 들어간다? 10N. 30에서 20 빼야 되겠지? 채연 이해되냐? 전체 총질량 한 덩어리로 움직일 테니까 몇 킬로? 됐지? 가속도 얼마? 자, 그래서 A의 가속도, B의 가속도 이렇다는 뜻이야. 되셨어요? 그러면 바로 가속도 계산했으니까 질량에다 가속도 그냥 바로 곱해버려. 이제 익숙해졌죠? 그러면 A의 뭘 구할 수 있어? A의 알짜 힘을 계산할 수 있어. A의 알짜면 A의 질량에다 A의 가속도를 곱하면 알짜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알짜면 몇 뉴턴 나와? 2는 4뉴턴 나오지? 됐지? B의 알짜 힘은 얼마나? 2, 3은 6뉴턴이 나오지? 이게 각각의 알짜 힘. 됐나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힘을 계산하면 이제 마지막 퍼즐은 맞춰지게 된다. 다시 해서 줄은 A를 잡아당깁니다. 줄이 A를 잡아당기는 이 장력 T를 계산해라. 얼마가 돼야 돼? 10?
6 뉴턴이 돼야 되겠지. 장력. 자, 이해됐나? 검산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줄 잡았더니 얘도 한번 계산해 볼까? 얘 장력은 얼마가 나와? 30인데 얘 R자는 6뉴턴 돼야 된다 그랬지. 얘 얼마 나와? 얼마 나와야 돼? 30인데 6이 결과적인 힘이 돼야 돼. 얘 장력 얼마 나와? 24뉴턴 나오겠지. 그지? 이런 같지가 않네? 뭔가가 잘못됐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이게 검산이라고. 이쪽에서 계산한 장력과 저쪽에서 계산한 장력이 결과값은 같아야 되거든? 같은 줄에 작용하는 장력은 같아야 돼. 16뉴턴, 24뉴턴. 이거 계산 안 했으면 얘가 답인 줄 알 거 아니야. 안 그래? 어딘가가 잘못됐어. 어디가 잘못된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이거 가속도 표시할 때 뭐 표시하라고 그랬어? 방향 표시하라고 그랬잖아. 봐. 얘 위쪽 방향 가속도예요. 얘 아래쪽 방향 가속도야. 그러면 이 4뉴턴 R자임, 얘가 받은 R자임이 4뉴턴 어느 쪽 방향 R자임이어야 돼? 위쪽 방향 R자 힘이어야 돼. 그러면 20뉴턴 작용하고 여기 숨겨져 있는 이 장력을 계산할 때 이 둘의 최종적인 힘은 위쪽 방향 4뉴턴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니? 따라서 T는 16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24뉴턴이 돼야 돼. 요게 함정이었어. 이해돼? 최종적인 R자임인 위쪽 방향 4뉴턴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결과예요. 방향을 표시 안 하면 여러분들이 좀 전처럼 16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고. 20에서 4 만들려면 16 되면 되네. 그냥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 근데 4가 되는 게 20에서 16을 빼도 4지만 24에서 20 빼도 4가 되는 거예요. 얘 장력 얼마야? 24뉴턴이야. 왜? 결과가 위쪽 방향 4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계산됐다고 치더라도 이게 또 의심스러워. 검산해야 되겠지. 여기서 계산한 장력도 얼마가 나와야 돼? 24가 나오면 맞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장력은 얘 R자임은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아래쪽 방향 6뉴턴의 R자임이 돼야 돼. 30에서 요거 뺀 게 아래쪽 6이 성립돼야 된다는 얘기지. 요거 얼마여야 돼? 24야. 아래쪽 6 만들어지려면 24로 빠져야지만 아래쪽 최종적으로 6뉴턴이 만들어지겠지. 24네? 여기도 24네? 맞게 풀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줄의 장력은 24뉴턴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됐니? 이게 유형 4다. 지금 설명한 내용이 지금 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에 걸쳐서 쭉 설명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복잡한가? 태연아? 어? 괜찮아? 38페이지에 16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페이지 38페이지에 지금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풀 수가 있는지 한번 보자. 16번. 그림과 같이 2kg, 3kg이 줄로 연결되어 있고요. 물체 AB를 실로 연결된 뒤 A를 잡고 있다가 가만히 놨다. A가 S만큼 이동했을 때 속력이 6m/s가 되었다. 자, 일단 그림을 한번 볼게요. 얘가 2kg, 얘가 3kg, 여기 이동거리 S,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지나가고 있을 때 순간 속력이 이 속력으로 지나간다는 뜻이지? 맞니? 그리고 문제를 봤더니만 처음에 A나 B나 뭐 하고 있었대? 처음에는 정지해 있었대. 가만히 놨다는 뜻은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은 뒤에 설명은 어떤지 모르겠고 초기 조건을 가지고 그냥 일단 보자마자 습관적으로 가속도 계산할 거고
물체에 작용하는 힘 계산할 거고 줄의 장력 계산할 거고 막 이런 거 계산해 놓을 거예요. 오늘 정리한 게 그거니까. 그러면 일단 B에 작용하는 힘이 뭐예요? B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이지. 아래쪽 방향 얼마?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힘도 중력이에요. 일단 중력 생각하는데 중력은 A 같은 경우에는 책상이 떠받치고 있으니까 중력의 효과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전체 물체, 한 덩어리 물체에서 작용하는 최종적인 알짜임은 그냥 누구만 있는 거야? 얘만 있는 거야. 오,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 있어? 줄이 이렇게 있는데 줄이 A를 잡아당기는 장력이 있을 거고 줄이 B를 잡아당기는 장력이 있을 거잖아. 당연히 있어요. 이게 수문임이라 그랬고 이거는 알짜임에 안 집어넣나요? 안 집어넣어. 왜? 한 덩어리 전체로 만약에 보게 되면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계산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힘과 이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어때요? 반대라서 상쇄가 된다고. 그래서 전체 덩어리로 계산할 때는 이 힘은 영향을 미치질 않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체에서 작용하는 알짜임은 얘뿐이 없어. 얘가 유일해. 됐니? 그래서 뭐부터 계산한다? 가속도부터 계산할 겁니다. 전이라는 얘기는 전체를 지금 줄여서 쓴 거예요. 전체 물체의 알짜임은 전체 물체의 질량에다가 전체 물체의 가속도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얼마 들어간다? 지금 얘가 유일한 알짜임이지. 질량은 가속도는 그래서 얼마? 됐죠? 표시. 방향까지 표시. 알겠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B는 아래쪽 방향 얼마의 가속도? A는 오른쪽 방향 가속도 얼마? 가속도. 됐지? 그리고 가속도 계산한 다음에 바로 곱해. 질량. 개별 물체의 질량에다 가속도를 곱해요. 그러면 뭘 계산하는 거야? 개별 물체 작용은 알짜임을 계산하는 겁니다. 따라서 A의 알짜임은 얼마예요? 시그마 FA 2르게 12. 어느 쪽? 오른쪽 방향. 그 다음에 B의 알짜임은 36, 18. 어느 쪽? 아래쪽. 가속도의 방향과. 이해되셨죠? 그러면 장력 바로 이제 계산되겠지. 30에서 T를 빼서 아래쪽 18이 돼야 되니까 장력은 얼마가 돼? 12N. 검산 들어가자. 여기서 계산하면 장력도 12가 나와야 되겠지. 얘한테 작용하는 이 알짜임은 유일한 게 그게 장력이야. A한테는 장력뿐이 없어요. 그러면 이 12N 자체가 장력 10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같잖아요? 그러면 뭐 검산까지 맞췄어. 잘 풀었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이 물체는 봐. 처음 속도는 빵이었는데 이 지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가 얼마래? 순간 속도가 6m/s야. 아시겠죠? 물어보잖아. 이동거리. 이게 S라고 표시됐다는 얘기 이거 당연히 물어보겠지. 이동거리 몇 미터니? 이런 거 물어보겠지. 얼마야? 안 물어보나? 물어보니? 자, 일단 보기 기억. A의 가속도는 6m/s 제곱이 나왔대요. 구한 거에 가속도 구했지? 니은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다시해서 장력 구하라는 뜻이에요. 장력은 12N이 나왔대요. 맞죠? 그럼 일단 기억 니은은 맞아요. 디귿 A가 S만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6초가 된다. 맞아요? 야, 기본적으로 생각해봐. 얘네 둘의 가속도가 이거잖아. 마음속으로 이 뜻이 뭐라고? 바로 1초마다 6m/s씩 속도가 증가한다 이 뜻이잖아. 근데 얘 6m/s 뜻 때문에 몇 초 지났다는 얘기야? 1초 지났다는 얘기지. 이 뜻만 알아도 디귿은 뭐 계산할 필요가 없어. 1초 지났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이동거리 S는 몇 미터겠니? 응? 6m야? 확실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3m가 답이야. 3m가. 아시겠어요? 왜 3m인 줄 아세요? 이동거리 구하라고 했으면 일단 이 질문 던졌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뭘 그려야지가 생각돼야 돼. VT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게 생각나야 된다고. 그러면 VT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했어. 얘 처음 속도가 얼마였어? 빵이지? 그러면서
얼마의 가속 운동을 해? 6m/s의 제곱에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그냥 쭉 늘어나야 돼. 근데 1초 지났을 때 얘 순간 속도가 얼마다는 거 계산됐어? 이게 6m/s야. 1초 지났을 때. 그러면 1초 동안의 이동거리가 지금 S잖아. 우하는 이게 뭐 6m가 아니잖아. 몇 미터야? 3m라고. 답은 3m야. 이해되셨나요?